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리사이클 홀딩스가 그 전고체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추후에 이제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전고체 배터리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몇 분들이 이게 종종 굉장히 심심치 않게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이제 분석을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꽤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퀀텀스케이프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숫자로 보는 퀀텀스케이프인데 여태까지 이제 2빌리언 달러가 넘게 지금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퀀텀스케이프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 500밀리언 달러 이상을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만 얘네들이 12년째 지금 R&D를 하고 있더라. 얘네들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매출이 없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R&D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퀀텀스케이프를 보기에 굉장히 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800명 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300개 넘는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상용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랑?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랑. 그 다음에 딥 파트너십입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누구랑? 폭스바겐 그룹이랑 굉장히 예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도 퀀텀스케이프에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용이 나오면 가장 누가 먼저 쓴다? 폭스바겐이 쓸 겁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회사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 쓰겠죠. 자,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에너지 덴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배터리에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런 컨벤셔널 고식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조금 넘는 정도 이렇게 충전이 됐는데 지금 전고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리튬 메탈 에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극이죠. 에노드가 음극인데 이 음극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없고 얘네들이 이제 충방전을 할 때마다 리튬이 에노드 쪽에 가서 이렇게 메탈이 생기는데 그 뒤에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2배 정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시간 쓸 거 20시간 쓰는 배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자동차로 바꿔 말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리튬 메탈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솔리드 스테이트 세퍼레이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전해 액 있죠.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어야 우리가 리튬 메탈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려면 어쨌든 고체로 되어 있는 전해질이 개발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캐서드 솔리드 스테이트 세퍼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전해질이 고체로 이제 바뀐 거죠. 여기 보시면 예전 배터리인데 자, 여기 지금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있습니다. 이게 전해액이 액체란 말이에요. 전해질이. 그래서 이게 새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폭발하고 화재 위험이 큰데 이 전해액을 고체로 바꿈으로써 이게 지금 이제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우리가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냐? 지금 여기 있죠. 그라파이트, 실리콘 에노드. 지금 이 흑연이에요. 그라파이트가 흑연이고, 우리 에노빅스라던가 많은 회사에서 이제 쓰고 있는 실리콘 음극 있죠? 요게 실리콘인데, 이게 이제 음극에 보통 잘 쓰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는 음극이 아예 없습니다. 음극이 없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전이 되어 있을 때는 음극이 아예 없습니다. 음극이 없고, 음극이 없다고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이제 얘가 에노드 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극이 없는 상태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를 충전을 하면 이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 고체 전해질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리튬 이온들이 쭈쭈쭈쭈 모이게 되죠. 이게 지금 착충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시에 부피가 약간 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의 액 배터리보다 훨씬 부피가 적더라. 그 다음에 에너지 덴시티가 높고 안정성이 높더라.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이렇게 써놨는데 에너지 밀도 높고요. 충전 속도 빠르고요. 안전하고 더 많이 쓸 수 있고 가격을 줄일 수 있다. 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음극을 아예 제거를 하면서 음극에 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것들, 흑연이라던가 실리콘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또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언제쯤 나올런지 한번 계속 기다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게 굉장히 얘들이 넓적하게 만들었거든요. 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 안에 지금 2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2개의 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게 12개예요. 12셀 유닛. 그러니까 지금 총 몇 겹입니까? 아까 요거 한 겹에 2층이라 그랬죠? 2층이라고 했으니까 총 24겹이 되는 거죠. 이 24겹의 지금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스택이라고 하는데, 멀티레이어 스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벌써 지금 상용 자동차 회사에다가 넘겼다. 요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4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5A짜리, 1시간에 5A짜리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첫 목표로 한다. 상용화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특히 이제 5mA, 5000mA.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있죠? 거기 보시면 보통 뭐 요즘에 뭐 5000mA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뭐 큰 건 만도 있죠. 1000mA. 아무튼 요게 이제 배터리의 용량인데 에너지 덴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근데 이 지금 퀀텀스케이프에서는 5A짜리 지금 배터리 팩을 우리가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한다. 이게 지금 상용화에 딱 맞는 용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2월 달에 퀀텀스케이프가 배달을 했대요. 처음으로 24개 겹으로 된 이 A형. 이 A형이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아시죠? 뭐 일단 프로토타입이 우리나라 말로 뭔가요? 글쎄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게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오토메이커에다가 보냈어요. 이게 언제냐?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1분기에 얘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업데이트 소식을 한번 보자면 자, 지금 2023년도 1분기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주주 서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퀀텀스케이프의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 1분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용화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다가 출시할 실제 디자인까지도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A형이라는 시제품을 우리가 여러 개의 그러니까 at least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자동차 메이커에다가 보냈고 얘네들이 이걸 이미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 그래서 테스트가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 이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디자인 마쳤고 조만간 배터리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또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모두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냐 마냐 뭐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나오면 난리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은 별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내용을 이제
가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커스터머 테스팅 방금 했다고 했죠. 자동차 회사. 근데 두 개에서 했다고 해요. 두 군데가 뭐냐면 하나는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하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다가도 갖다 줘가지고 우리 배터리 팩을 테스트를 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스트 커머셜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게 베스트냐면 5mA짜리 5000mA짜리 지금 배터리 팩이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보기에 이 24겹짜리가 최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랑 이제 비교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통 그 2170 EV 셀이라고 하는 그런 원통형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테슬라에도 들어가는데 요거예요. 2170 배터리, 테슬라에 들어가는 실린더형 배터리인데, 요게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4800mAh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8 암페어죠. 지금 이 퀀텀 스케이프에서 만든 게 5예요. 5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쓰는 2170 그 원통형 배터리랑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딱 했을 때, 이걸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5암페어짜리 배터리 팩을 만들게 되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 팩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경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지금 퀀텀 스케이프에서는 판단을 한 거겠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걸 가지고 일단 상용화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 퀀텀 스케이프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스케일을 하려고 한다. 파이널리 스케일 셀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들어갔던 2170 원통형 배터리보다 조금, 심지어 이제 밀리암페가 조금 더 크죠. 엄밀히 말하면 아주 조금 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얘는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죠. 대량 생산이 잘 되면 가격이 싸지겠죠. 왜냐면 음극에 들어가는 흑연이랑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 한 번 나면 정말 장난 아니죠. 전기차 배터리 지하 주차장에서 한번 불났다가 전기 배터리 차들 뭐 지하 주차장에서 차 못 세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가지고 지금 일단 두 단계로 지금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자, 2스테이지라고 나오죠. 자, 1단계는 뭐다? 지금 나온 그 파일럿 시제품 배터리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번 지금 남은 해 동안 뭘 할 거냐? 생산량을 3배로 늘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량을 3배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A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나온 샘플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이제 B 샘플이라고 하는데, B 샘플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양이 좀 적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B 샘플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단계가 지금 샘플 더 많이 만들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 라인이 있는데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 근데 이제 생산 라인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주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비들은 현재 라인보다, 현재 그 가동하는 그런 가동 설비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 필요한 도구들은 이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주문도 이미 맞췄고 주문을 해가지고 다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생산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뭐 2분기, 3분기 갈수록 배터리를 만드는 수는 점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분기, 3분기 때 이 24레이어 이 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지금 이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지금 회사가 자동차 회사 6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도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폭스바겐이 있고 포르쉐가 있고 아우디, 스코다, 벤틀리가 있고요. 만 그룹이 있네요. 이거 뭐 만 그룹은 굉장히 큰 트럭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6개의 지금 상용차 회사랑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글로벌 컨슈머 일렉트로닉 컴퍼니, 그러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와도 관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제품 A0이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가져가서 이미 테스트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회사는 지금 이제 특히나 폭스바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랑은 2012년부터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 보드 이사회에도 들어와 있다. 좀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퀀텀스케이프와 폭스바겐이 50대 50으로 지금 합작사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 상용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뭔가 뭐랄까 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넌 익스클루시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을 때 폭스바겐이 만약에 애들이 많이 투자를 했으면 야 이거 전고체 배터리 우리한테만 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폭스바겐이 일단 처음에는 셀을 가져가는데 그 이후에 많은 다른 회사들도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매출을 의존을 할 때 폭스바겐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에도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판로,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좀 굉장히 괜찮았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투자자 자료고요. 요번 1분기 때 얘들이 이제 얼마를 돈을 썼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10Q죠. 2023년도 1분기 분기 자료입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보면 지금 커런트 에셋 현재 자산이 지금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41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유가증권, 그 다음에 선납금 다 합치면 994밀리언 달러가 있다. 거의 대략 1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토탈 커런트 에셋이 1빌리언이다. 보통 커런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1년 안에 이거 유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커런트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요런 걸 얘기했을 때 커런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돈이 1빌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 부채는 얼마 없습니다. 152밀리언 달러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지금 2023년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겠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인데 이게 운영 비용이죠. 여기 뭐 R&D 비용 들어가고 판관비 들어가고 뭐 세금 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쭉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가 들었는데, 자, 100밀리언 달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1분기의 순손실이 104밀리언 달러였어요. 아이고, 펜이 날아갔어. 104밀리언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현금 대충 우리가 지금 990밀리언 달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지금 대략 우리가 그냥 계산했을 때 곱하기 9, 9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지금 현금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뭐 선납금 이런 거 다 합쳐서 이 판단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은 많다. 그리고 빚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회사를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많이 다뤘던 회사들은 정말 사업이 좋고 비즈니스가 너무 기발해. 그런데 주가가 가라앉고 있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 이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모멘텀은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재정적인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전체 차트예요. 한 2020년 중반부터 여태까지의 차트인데, 이게 지금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80억, 90달러까지 최고를 찍고, 현재 지금 6.49달러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 차트를 봐도, 이게 지금 뭐 월봉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 완벽한 좀 뭐랄까, 지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차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정말 정말 믿을만한 그런 지지선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여느 스타트업과 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 물론 회사 지금 사업 괜찮고 돈 많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뭐 정말 조금 있으면 배터리 나오겠네 라고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요. 일단 차트를 좀 천천히 계속 보세요. 차트를 계속 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분기에 지금 A0이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이 초기 모델이 얼마나 생산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좀 확인하고 천천히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퀀텀스케이프를 처음 다뤄봤는데 뭐 좀 허접한 내용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 추천해 주신 분들께 막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퀀텀스케이프는 쭉 모니터링을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어떤 기업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